여러분, 저는 오늘 중국에 대한 언론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불 속으로 갈게요. 먼저 축하할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백신이 부작용도 없이 성공적이었고 연말까지 5억 개 이상을 생산한다. 백신들은 선진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위주로 먼저 제공될 거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은 중국 백신을 맞고 다 죽을 거라고 악담을 퍼붓겠죠. 심지어 이미 구입한 브라질에서는 중국산 백신이 매우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중국이 믿기지 않으니까 브라질도 믿지 않을 겁니다. 중국 하나 때문에 모두를 불신하는 오를지는 1년 뒤에 보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측에 따르면 이미 임상 실험을 통해서 6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백신을 투여를 했고요. 심각한 부작용을 드러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말 신기한 게 미국의 2상, 3상 들어가는 거 이건 인류를 구원할 영웅의 출연처럼 뉴스에 보도를 하고요. 중국이 실제로 부작용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백신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보도가 별로 없어요. 그냥 믿기가 싫은 겁니다. 여기서 보면 분명 부작용이 하나도 없었으면 그냥 없는 건데 중국이 말했으니까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니들이 주장하긴 하는데 나는 못 믿겠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영국의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없었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그냥 없었다고 말하네요. 영국이 없었다면은 없었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니들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나는 못 믿겠어. 그러니까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말하는 말투랑 영국이 부작용 없었다고 말하니까 우리는 믿어야지, 저쪽은 전문가잖아, 이런 말투, 참고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같은 뉴스 언론사의 다른 반응을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뉴스 기사 제목을 보세요. 연합뉴스에서 가져온 기사인데요. BTS의 중국 싸움 잘못 걸었다, 빈약한 소프트 파워만 노출. 연합뉴스는 정부가 지원을 하고 사실상 외국에서도 인용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립 언론기관이에요. 그렇다고 정부가 소유하거나 정부의 입김이나 입장이 완전히 들어가진 않고요. 정부의 입장과 완전히 동일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친중이라고 해서 연합뉴스까지 친중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이 BTS의 싸움 잘못 걸었다, 빈약한 소프트 파워만 노출, 중립을 지향해야 될 언론사가 중국을 악의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포리플래시인지 우리가 딱히 관심도 없는 이 개인의 칼럼을, 개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칼럼을 소개하면서 중국을 노골적으로 까는데요. 사실 이 사람이 중립적으로 칼럼을 쓴 건지 아니면 애초에 중국을 싫어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쓴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까지는 국제적으로 논란이 된 거고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BTS 이런 걸로 움직였다고 하는 사안이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BTS를 중국이 비난했다, 여기까지는 팩트고 사실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굳이 이게 사실만 보도하면 되는 건데 이 사실을 보도한 게 아니라 빈약한 소프트 파워 노출이라는 이런 걸 쳐가지고 중국을 이렇게 까내리려고 하는 그런 노골적인 어조,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빈약한 소프트 파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했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말했다는 거는 대상에 대한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중국서 성인용품 선정적 광고 벌금의 적정성 논란. 이건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나라도 선정적인 광고 같은 게 있으면 당연히 제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현아 뮤비 이런 거 선전적이라고 수정시키고 안 했어요? 보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 그냥 나라의 문화적인 정책마저 하나하나 다 말하는 게 그게 웃기지 않아요? 아니 우리나라 셧다운 정책도 외국에서 이렇게 논란이 있는 걸 보도했듯이 우리도 중국에 있는 정책 보도하면 안 되냐? 근데 셧다운이랑 다르죠. 셧다운 이거는 국민들이 거의 반으로 갈라진 찬반이 팽팽하게 맞선 사안이었고요. 근데 이 성인 광고 벌금 제재 이거는 국민이 반으로 갈라져서 싸운 사건입니까? 아니죠. 그냥 노골적으로 중국을 욕하고 싶은 거죠. 만약에 일본에서 정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우리나라 현아 무비 금지시킨 거 가지고 한국의 문화 정책은 아주 폐쇄적이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제한적인 국가다, 만약 이렇게 언론에 보도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느낌일까요? 첫째로 별걸 다 보도하네, 니네들 시간이 남아도냐? 둘째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뭔 상관? 셋째로 그렇게 우리가 싫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 이 기사를 봤을 때 느낀 감정이 바로 이 세 개입니다. 한국, 니들은 별걸 다 보도하네, 시간이 남아도냐? 둘째로 중국에서 뭘 하든지 말든지 니들이 무슨 상관인데? 셋째로 중국이 그렇게 싫냐? 이게 정말 시간 낭비고 데이터 낭비인데 이거 왜 굳이 이렇게 써가지고 중국이 쓰레기야 이런 걸 하나하나 억지로 증명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쓰레기는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이렇게 기사를 쓰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보여줍니다. 이런 악의적인 기사로 어떻게든 쓰레기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상황은 그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죠. 한국이 발전할수록 일본의 혐한 기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하기 전에는 혐한 기사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굳이 증명을 하지 않아도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부족한 나라였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이 점점 발전하면서 혐한 기사를 쓰지 않으면 쓰레기라는 게 증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을 따라잡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그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을 싫어하는 이 악의적인 기사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 일본을 대부분 따라잡고야 말았던 그 한국을 위협적으로 생각한 일본인과 비슷한 심리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기사도 좀 볼게요. 중국에서 1년간 냉동 보관 음식을 먹은 일가족 7명 사망.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이거 중국만 딱 한국으로 바꾸면 일본에 나올 만한 기사 아니에요? 한국에서 1년간 냉동 보관 음식 먹은 일가족 7명 사망. 이거는 딱히 중국만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1년 동안 보관한 거 먹으면 당연히 죽을 수 있어요. 정말 뭐 음식을 착각을 하거나 정말 재수없게도 냄새를 잘 못 맡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사람들 같으면은 냄새를 맡아서 이게 상한 음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국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로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받아들이는 감정은 다릅니다. 자, 냉장고도 쓸 줄 모르냐? 정말 상식이 없냐? 멍청한가 보다. 이런 비난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분명 우리나라에서도 뭐 오래된 거, 상한 거 먹었다가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 분명히 있을 건데 그냥 중국만 나쁜 거예요. 우린 중국보다 무조건 낫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정말 상한 음식도 분간 못하는 사람이면 매일같이 그렇게 상한 음식 먹고 죽은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뉴스 기사로 나올 정도가 됐다는 건 정말 극히 드문 일이라는 건 우리나라 사람과 수준 차이가 전혀 없는 상한 음식이 있으면 굳이 먹으라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중국을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뭐 언론이 중국에게 하나하나 날선각으로 불신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모습은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을 때 일본인들이 아니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리가 없어. 한국이 세계 최초? 구라겠지. 아니 한국이 세계 최초로 하는 걸 다 믿어?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일본인들 같아요. 결국 이 어처구니 없는 정신 승리가 계속 지속이 되고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은 일본과 한국은 거의 기술적으로는 동등해져 가고 있고요. 그들이 정신 승리를 하든 말든 현실은 한국이 세계 최초 세계 1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국을 까내리고 중국이 그럴 리 없어 성공할 리 없어 이렇게 말을 해봤자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을 거라고 하는 현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중국에게 따라잡히는 샌드위치 신세라고 하는 말, 뭐 5, 6년 뒤에 큰일 난다고 하는 말 이거 아직도 유효합니다. 자, 우리나라 언론의 중국에 대한 태도를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로 뭐 똑같은 결과가 나도 아니 중국에서 더 큰 결과를 이룩해내도 해낸 거에 비해서는 평가절하하거나 오히려 불신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백신에 대한 어조가 그랬죠. 둘째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아주 평범하고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일,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 일도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부각을 한다. 아까 그 성인 광고에 대한 논란이 그거죠. 우리나라하고 딱히 성인 문화, 뭐 성인용품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도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야동 못 보시는 분 많잖아요. 셋째로 딱히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평범한 사건임에도 마치 후진국인 중국만이 일어나는 사건처럼 조명을 한다. 뭐 우리나라는 분명히 식중독 사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된 건지 어제 산 건지 기억을 못한 사람, 게다가 뭐 냄새를 잘 못 맡는 사람이라면 정말 중국이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상한 음식을 먹고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근데 중국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운이 없게 저 사람들만 저렇게 된 건데 뭐 중국 사람 모든 사람들이 1년 된 음식을 먹는 그런 사람들로 악의적으로 비난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우리나라 언론에 중국 까내리기에 너무 신물이 나가지고 뭐 유튜브를 제가 시작한 이유도 이것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너무 뭐 악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이 중국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도 뭐 억지로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거예요. 뭐 저만 나쁘고 당신들 안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뭐 깨끗하게 플레이한다고 말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언론들도 더러운 목적이 있는데 저도 그냥 더러운 목적으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이 언론들이나 의도적으로 뭐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칭찬하고 표현하는 저나 똑같습니다. 근데 똑같이 정치적으로 싸우는 주제에 뭐 자기들은 구린내 안 나는 척 하지 말라는 뭐 언론들은 뭐 떳떳하게 중국을 의도적으로 비하한다고 밝힐 수 있으신가요? 당연히 못하겠죠. 뭐 저는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해도 되는 일개 개인이지만 당신들은 당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중립성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뭐 굳이 밝히지 마세요. 뭐 밝히지 않고 열심히 언론 보도하시면 저는 그냥 중국에 대해서는 중립성 지키지 않고 계속 저만 떳떳하게 저는 중립은 아니지만 균형은 꼭 지킬 거예요. 중립과 균형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데 누가 봐도 불리한 한쪽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중립을 포기하고 불리한 사람을 노골적으로 편을 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의 균형이 맞춰져서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면 저는 중립성을 잃었지만 균형은 포기하지 않은 거죠. 저는 뭐 떳떳하게 중국의 중립적인 것도 의도적으로 중국에 긍정적으로
유리하게 표현한다고 말하겠습니다. 왜냐, 전 중뽕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제가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는 참 뭐 피 흘려가지고 얻은 이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이런 거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표현의 자유가 있고 이렇게 중국에게 노골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을 할 자유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아무도 못하죠. 눈치 보느라 그냥 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친미인 거 보면 이게 진짜 자기 생각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전체주의인 걸까요? 뭘 그렇게 눈치를 보고, 눈치 보면 뭐 월급 2배로 오릅니까? 왜 그렇게 쫄아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균형을 찾고 불합리한 처사가 사라질 때까지 저는 일단 계속 할 겁니다. 중국은 결국 세계를 구할 거고요. 백신을 보급하고 코로나 확진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겁니다. 물론 서방 세계와 선진국들은 뭐 5천만 명 중에 10명 정도 부작용, 그러니까 뭐 번개를 3번으로 연속으로 맞고 로또를 뭐 2번 정도 당첨될 정도의 엄청난 확률의 부작용 가지고도 어떻게든 중국을 비난하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속 좁은 소인배들인지 보여주길 바쁠 거고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언론에서 아무리 중국에게 악담을 퍼부어봤자, 우리가 뭐 펜을 휘갈겨서 벽보에다가 중국 쓰레기 이렇게 붙여봤자 중국의 영웅가도를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중국이 세상을 구했다며 환영하는 이 현실을 부정하기 힘들겠죠.